자, 두 번째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 중에 이제 세 번째 미래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주택정책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중심 기능을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의 규제를 완화를 해서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서울 도심, 명동, 종로 이쪽이죠. 그 다음 여의도, 강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저성장 시대에 가용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또 규제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서울 도심과 여의도가 강남이 다 지금 침체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제 계획으로는 한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규제와 정비사업 제한한 것을 활력을 일어나는 것을 살리겠다. 그래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해서 지금 4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4+1축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도심 활력을 정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역부터 광화문 시청까지 그리고 쭉 중심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도심 비즈니스 허브를 이쪽에서 만들겠다. 주로 업무용 시설이 대부분이죠.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서울 사시는 분 대충 알죠? 인사동, 그죠? 그쪽 쪽으로 해가지고 쭉 세태된 상권을 활성화해서 관광산업 허브를 만들겠다. 인사동부터 해가지고 북촌 한옥마을까지 쭉 축을 만들겠다. 그럼 이쪽 지역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혜택을 줘가지고 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운지구, 세운상가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 이쪽에다가 녹지축을 만들겠다. 종묘, 창경궁 이쪽이 다 있습니다. 해화동 쪽에. 그러니까 어차피 녹지가 일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도 녹지축을 만들어서 남산까지 연결을 시키겠고 그 다음에 동대문 쪽에 있는 DDP를 구성으로 해서 글로벌 뷰티, 패션 뷰티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짜여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높이 규제도 완화를 하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와. 그리고 개발 방식도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정비사업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높이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기준 완화한다 그러니까 와 좋겠다는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자, 높이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원하는 높이를 인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용적률을 무조건 상승시켜 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의 질문 답변 시간에도 무조건 높여주는 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강변에 68층을 짓겠다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거는 그 조합에서 제안할 사항일 뿐 심의가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용산하고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하 땅을 파서 연결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서로가 연결제통을 만들어서 가용 공간을 용산에 많이 있는 거를 이제 확장. 여의도는 이제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정비창 이쪽 개발을 통해서 이쪽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잠실 마이스 산업지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도록 돼 있죠. 그쪽과 쭉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도 조성하겠다.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개의 중심지를 집중 분석해서 4대 혁신축을 활성화하겠다.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만 보면 잘 안 와닿습니다. 여기 보면 신용도 지역제하고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인데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지금까지 주거, 공업, 상업,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가 용도지역대를 더 세분화해서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주거, 녹지, 업무, 상업, 공업, 공공, 관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 들어가 보면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계획법 이런 거에 비해서 서울시는 계속 튀어요.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속 뭔가 다르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걸 법에 반영시키려고 그래요. 법 안에서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하고 다르게 하겠다 해가지고 서울시 현황에 맞게끔 자꾸 뭘 만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신용도 지역 체계를 만들겠다. 비욘드 쪼닝인데 쪼닝은 지역이고 비욘드는 넘어지 않습니까? 구역을 넘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앞으로 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되어 있고 또 용도지구 안에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지락, 개발, 특정 용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서울시에 맞는 무언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여기 있습니다. 35층 높이 기준 삭제를 통한 다양한 경관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왼쪽에 있는 걸 확대를 해서 보면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업 준주거 예를 들면 50층 이하, 35층 이하. 중공업 지역은 50층 이하, 35층 이하. 일반 주거도 이렇게 층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층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서울시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짜서 지역별로 유연성을 두겠다는 거죠. 유연성을 두겠다. 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거기 있는 위원들하고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좀 충고를 좀 풀자. 그분들은 딱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스카이라인을 가린다. 그러면 제가 하도 답답한 얘기는 교수님 그 자리 가가지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여기는 32층 해주고 왜 여기는 33층 하겠다는데 안 됩니까? 32층 똑같이 해야 된다. 왜 안 됩니까?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유연성에 대해서 거의 획일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별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좀 더 반영을 시키려는 것 같아서 이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떻습니까? 서울에는 막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두바이 사진을 옆에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좋지 않느냐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다는 의미가 모든 지역에서 35층보다 더 고층으로 건축 가능한 것은 아니고 통경축을 개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반포대교 부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남단 쪽으로 내려보면 왼쪽에 이 잠원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서쪽에 있는 반포는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먼 것도 아니고 터미널 중심으로 신반포 이쪽이고 바로 잠원지구 바로 옆에 있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 이걸 더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기반시설을 입체하겠다. 지상철도 지하화. 좋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가 특히 지상철도가 도시공간을 단절한다는 의미는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소음도 많고 주변 지역이 단절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악화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용용지를 지하화해서 가용용지를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합개발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 빨간 선이 이미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철로입니다. 나머지는 지하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생각보다 제법 많은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철도 지하화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거는 뭐 대성공약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걸로 자기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데크활용, 그러니까 지하 철도 부분을 뚜껑을 씌워서 만들겠다는 거죠. 인공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입체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량기지, 입체 복합 개발, 차량기지, 그 다음에 역사, 무슨 역사도 입체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하철역 역사 복합 쇼핑몰 구축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왕십리, 영등포, 청량리 곳곳에 큼직큼직한 것들이 들어서 있어요. 안 돼 있는 건 왜 안 돼 있냐?
거기에 만들어봤자 복합 쇼핑몰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지역, 생활 수준이라든지 주민수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안 됐고 나머지는 민자로 해가지고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노출된 국철, 그 다음에 철도 차량기지,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업무용 시설을 하든 주택을 짓든 하는 이것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토교통부, 옛날 건설교통부 자문 변호사 할 때 2003, 4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20년이 됐죠. 이미 그때에 여기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주택 공급을 하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도 했었어요. 서울시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소음이라든지 뭐든지 뭔가가 있겠죠. 지하철이 한 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넓은 지역에 여러 대가 고속 다니다 보면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보완점을 시행하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철도가 단절해 놓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 다가올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다가올 내용입니다.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택시 이미 나와 있고 상용화 곧 됩니다. 드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UAM도 나오는데 이거는 도시공항이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정착되도록 했다. 이건 교통 문제죠. 그래서 아까 UAM이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을 해가지고 김포공항, 용산, 지금 삼성에 이미 있죠. 공항터미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우려한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통순환관 접근과 환승 지원을 해서 다양한 도시 복합 기능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체 교통도시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드론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 이거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지금 2022년인데 2030년이 가기 전에 상당한 숫자가 아마 여기에 현실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렇게 많은 차량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데 따른 허브,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이게 2040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때까지 이미 날아다니고 막 지 맘대로 다니는 차가 막 도치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만들려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자본이 해야 될 겁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3월 3일 날 발표를 했지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시의 의견도 청취해서 연내에 2022년 연말쯤 아마 결정을 짓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회견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든 아니면 주민분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이거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협의할 때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계속 내십시오. 내시면 반영될 거는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이상 참조해 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은 밑에 재생 목록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R19 시어통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쪽에 부동산 세상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